정권이 이제 들어선 지 딱 절반이 해당되는 날입니다. 내일 후반기 첫 근무 개시일이죠. 저 임기 개시 날짜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중요한 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일 저녁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습니다. 근데 이 만찬 행사는 모양새로는요, 지난번 모친 상과 관련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로 되어 있는데 비공개 회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전국 현안이 지금 한두 개가 쌓이는 게 아닌데 모양새가 아무리 모친 상과 관련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도대체 이 심각한 국정에 무너지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면 과연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여야 대표 간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국정 난맥상을 가지고 어떤 목소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 것인지 노력하는 모습을 아주 중요한 대목만이라도 전부 언론에 공개해야만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제대로 나라다운 정말 나라를 정말로 만들 수 있게 말로만 입으로만 그냥 외치는 구호로만 이 좌파들이 본래 잘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지금 미봉책으로 이 나라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최대한 공개해달라.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이 낱낱이 그 장면들을 토론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느 정당이 믿을 수 있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우려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당이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말로만 정권을 심판한다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당을 이끄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단순하게 알 권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같이 국정을 걱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좌와 우로 완전히 나눠가지고 정반대 극의 위치에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으로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셨나요? 이 갈등의 현장의 한 중심에는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고치지 않는 고집 그리고 독선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있게 되는 대통령이 초대한 여야 총대표들의 만찬 회동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어느 정당이 정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당이고 누가 능력 있는 그야말로 민심을 흐름을 제대로 읽고 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정치 지도자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려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청와대의 3명의 실장들입니다. 한 명은 비서실장, 한 명은 정책실장, 한 명은 안보실장이에요. 이 3명의 실장들 과연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청와대 실장들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제 기억에 처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의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도 컨트롤한다고 봐야 돼요. 왜?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을 박삽니까? 그러면 이 세 실장들이 전반적인 국정 현안에 관해서 정말 해박한 첫 번째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박한. 그 다음에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민심의 이 사나운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그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담아내야 하는지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정책 마인드와 정책관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발언과 정치적 행태를 볼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이 그러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전략 대한민국을 어디로 인내하고 있는지 안내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운전대를 잡을 만한 사람들인지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런 기자회견 반드시 정책 기조, 경제정책이 지금 제대로 됐습니까? 안보정책이 제대로 됐습니까? 외교정책이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민생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한
3명의 실장들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잘못된 국정 전반을 바로잡을 청사진을 내놓는 그러한 기자회견이 돼야 됩니다. 그야말로 모양만 기자회견 해가지고 자기들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만 전달해주는 그야말로 무늬만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저는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기자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질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모든 언론에게 맞짱 토론을 하는 그런 수준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첫째, 이제 실력을 테스트할 때가 됐어요. 이미 빵꾸난 실력 다시 재시험을 봐야 할 때가 바로 내일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분들이 엉터리 답변하고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냐, 지혜를 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은 못할지언정 반박을 해들고 고함 지르고 사나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고인사는요, 저도 청와대 근무해봤어요. 저도 청와대 국회 답변할 때 나가봤습니다. 예, 이런 정말 몰상식한 청와대 3실장 저는 반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인 만큼 3명이 동시로 하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모양새로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후반기에는 이제 믿을 수가 있구나. 야, 정권 심판만 하려 했더니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렸구나. 심판을 안 해도 되겠구나. 오늘 보니까. 오늘 시험으로 이제는 마무리 지어도 되겠구나. 공부할 수 시간을 더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년도에 미사일을 몇 번이나 발사했는지도 모르고 이동식 발사대 텔이 뭔지도 모르고 현재의 경제 실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치만 일방적으로 맞다고 우겨대면서 국내외 정세를 오판케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저는 당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대통령이 비공개로 이렇게 여야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이렇게 3실장이 거창하게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한 분이 직접 시간 제한 없이 한 2시간 정도 아주 난상 토론형의 기자회견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 얘기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얼마나 제대로 빼뚫고 있는지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지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통한다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약속했습니까? 본인이 한 약속을 이제 지켜야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특히 무너져가는 경제의 실상 그리고 외교의 파탄에 관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직접 듣고 싶어해요. 그만큼 지금 현재 국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이 2년 반에 관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은 총체적 패정이라고 규정한다. 단순히 국정 반환점이 아니고 국정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탄식하고 있다.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다. 무엇보다도 경제 파탄과 민생 파탄 그리고 안보 파탄과 도덕 파탄의 2년이었다. 그야말로 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는 나라를 미중유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대북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닌다.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시키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마저 무너졌다. 그 다음에 조국 정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 정권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내세워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한순간에 그 민낯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치를 떨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 통합이 약속을 깨고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매몰되어 남탓만 하는 동안 우리 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경제에 대한 민부론과 안보에 대한 민평론을 마련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거덜낸 현 정권,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당 한편에 기울어서 제가 논평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동네 벼룩시장을 다녀봤습니다. 거기서 제 손을 꼭 잡고 당부하는 말씀이, 이게 나라냐? 도대체 내가 해외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왔는데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정신 차리고 한국당에 싸워달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걸 듣고, 제 방송 크지 않지만 똑바로 논평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 나라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도록 민주당 여당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 있는 투쟁 세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반포 원 예식장입니다. 신반포역 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되는데요. 반포 원 예식장 오후 2시 11월 21일, 거기에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김현아 의원, 우리 지역의 최대 사업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또 주택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전략을 마련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뿌리 뽑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